미나상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는 여름 날씨처럼 덥긴 한데 더운 것보다 송진가루가 굉장히 많이 날리네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제가 오늘 아침부터 교무실 청소를 했는데 창문을 열어놓은 1시간 사이에 교무실 책상에 송진가루가 다 날릴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또 다시 닦느니라고. 여러분들도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기니까 알러지도 조심하시고 또 청소 상태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청음이라고 해가지고 성대에서 맑게 나는 소리를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타금, 반타금. 자, 탁자는 한자에서 흐릴 탁자입니다. 여러분들 성대에다가 목젖에다가 손을 올려주시고 저와 함께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카, 가, 카, 가. 둘 중에 뭐가 더 울리시나요? 가가 더 울려야 정상이에요. 성대가. 그 다음은 저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 자, 사, 자. 어떤 게 성대가 더 울리나요? 그렇죠. 뒤에 글자인 자라는 발음이 더 성대가 울립니다. 그 다음 또 해보실까요? 타, 다, 타, 다. 어떤 게 더 울리시나요? 맞아요. 뒤에 글자인 다가 더 소리가 울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 따라서 해보세요. 하, 바, 하, 바. 뭐가 더 울리시나요? 뒷글자인 바가 더 성대가 울려요. 방금 발음해본 다 뒷글자들. 성대가 더 울리는 글자를 타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타금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본어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얘는 카라는 글자인데 글자의 오른쪽 위에다가 이렇게 점 2개를 찍는 것을 얘를 가리켜서 탁점이라고 하고 이 탁점이 있는 글자를 당연히 탁음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생긴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탁점은 아무 글자에나 올 수가 없어요. 아무 글자에나 올 수가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교과서 18페이지에 보고 있는 이 네 줄의 5개 글자, 그러니까 정확히 글자 수는 20개겠죠? 4 곱하기 5니까 이 글자들에만 이 탁점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은 뭐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자, 카행에서 가행으로 바뀌었어요. 가행으로. 자, 원래 카행의 5개 글자. 여러분들 글자는 아직 다 외우지 못했더라도 발음은 다 할 수 있으시죠? 카행의 5개 글자. 가키, 그케, 고. 그렇죠. 이 글자에다가 방금 우리가 써본 이 탁점이 오게 되면 글자의 발음이 카행에서 가행으로 바뀌어요. 기역 발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따지면 키역 발음에서 기역 발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가행의 5개 글자는 가기, 그게, 고입니다. 첫 번째 줄의 알파벳이랑 똑같죠? 가기, 그게, 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얘는 원래 사행이었어요. 사행. 사행에 자, 이렇게 사라는 글자에 탁점이 붙으면 얘는
사에서 자로 바뀌어요. 여기는 알파벳으로는 Z로 바뀌어요. Z. 그래서 자행은 자지즈제조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 알파벳이 좀 뒤죽박죽인데 두 번째에 보시면 여기에 ZI라고 돼 있잖아요. 이 두 줄 그어버리시고 JI라 써 있잖아요. 얘를 ZI로 이렇게 고쳐주세요. 똑같이. 물론 일본어를 입력하실 때 JI라고 입력해도 G라는 글자가 써지긴 하지만 여러분들 좀 통일된 것으로 알아두시면 더 좋으니까요. ZA, ZI, ZU, ZE, ZO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지, 지제, 조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원래는 타행이었어요. 타, 치, 치, 테, 토였는데 이 타라는 글자에다가 점이 오게 되면 타에서 다라는 글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다 디귿 발음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알파벳으로는 D, 다행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점은 뭐냐면 자, 다행이라고 하면 왠지 다 디귿 발음으로 다디드대도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두 번째랑 세 번째 글자는 위아래 글자가 발음이 같아요. 두 개 다 발음이 같아. 그래서 얘를 한번 제가 써보면 얘는 다. 두 번째 글자는 D가 아니라 위에 글자랑 똑같으니까 뭐겠어요? G예요. G.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는 위에 글자랑 발음이 같으니까 즈예요. 즈. 그 다음은 똑같아요. 대, 도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글자가 디귿 발음이 아니라 지읒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별표를 꼭 쳐두세요. 별표를 쳐두세요. 자, 다행의 5개 글자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 다, 지, 즈, 대, 도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런데 위랑 아래랑 발음이 같으면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겠죠. 선생님, 얘는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구분 못해요. 일본 사람들도 구분 못해요. 그래서 현대 일본어에서는 다행에 있는 지랑 다행에 있는 즈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옛날 말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원래는 네 번째 줄 볼게요. 원래는 하행이었어요. 원래는 하행이었어요. 히읗 발음이 나는 하행. 자, 하행. 이 하라는 글자에 점을 찍게 되면 얘가 위랑 필기하는 방법을 똑같이 할게요. 자, 이 하라는 글자가 이렇게 탁점을 쓰게 되면 얘가 비읍 발음 바로 바뀌어요. 바로. 그래서 바행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 네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바비 브베 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자, 이렇게 글자가 있으면 자, 얘를 탁점이라고 한다 그랬죠? 얘는 아무데나 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어디에만 올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이 네 줄에만 올 수 있어요. 카행, 카키, 쿠케코, 사행, 사시스세소, 타행, 타치츠테토, 하행, 하히후헤호. 이 20개 글자에만 이 탁점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글자들에 오면 이거는 일본어에 없는 글자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얘가 마라는 글자예요. 마. 자, 마에다가 이렇게 오른쪽 위에다가 탁점을 쓴 글자. 이 글자 어떻게 읽겠어요? 이런 글자는 세상에 없는 글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글자는 세상에 없는 글자예요. 또, 자, 얘는 와사비예요. 고추냉이 할 때 와사비. 자, 와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이런 글자는 세상에 없는 글자겠죠. 이런 글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개의 줄을 꼭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 네 개의 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줄 기억 발음이 나는 가행, 가기, 그게, 고. 두 번째 줄 지읒 발음이 나는 자행, 자지, 즈, 제조. 세 번째 줄 디귿 발음이 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글자는 지읒 발음이 나죠. 읽어볼게요. 다행, 다지즈, 대도. 네 번째 줄 비읍 발음이 나는 바행, 바비브, 베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줄에 보시면 반타금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반타금. 얘는 소리가 반만 탁한가 봐. 그래서 원래는 얘도 하행이었는데 자, 하라는 글자의 오른쪽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점 얘가 반탁점이라고 해요. 반탁점이라고 하고 당연히 이런 반탁점이 있는 글자를 반탁음이라고 하겠죠. 이런 용어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이 글자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 파란색으로 쓴 것처럼 하라는 글자였잖아요. 하라는 글자가 이렇게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점이 생기면 파로 바뀌어요, 글자가. 그래서 보시면 자, 얘는 파, 피, 프, 페, 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으로 적으면 H에서 P로 바뀌는 거죠. 파행. 파, 피, 프, 페, 포.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껏 아시겠죠? 이렇게 오른쪽 위에 반탁점이 오는 것은 아무 글자에나 올 수가 없겠죠. 그죠? 반탁점. 그럼 여기서 퀴즈. 이 반탁점은 하행의 5개 글자에만 올 수 있어요. 하, 히, 후, 해, 호. 이 글자들에만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퀴즈. 자, 얘는 마행의 두 번째 글자 미라는 글자예요. 자, 미의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점을 썼어요. 이런 글자 어떻게 발음하나요? 당연히 발음을 못하겠죠. 이런 글자는 세상에 없으니까. 이해가시죠? 그 다음 얘는 에라는 글자예요.
아행의 네 번째 글자 에. 자, 에라는 글자의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점을 썼어요. 반탁점을 썼어. 이거 어떻게 발음하나요? 이런 글자는 세상에 없는 글자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중 이 탁점과 반탁점 모두 다 쓸 수 있는 글자를 골라보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중에 모두 다 소리가 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이 하행밖에 없겠지. 하, 히, 후, 해, 호 이렇게 5개 글자밖에는 이 탁점이랑 반탁점이랑 2개가 모두 다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조금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보시면 충분히 눈에 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 아래는 자 요음이라고 해서요. 요음. 자, 일본어는 글자 한 개당 전부 다 하나의 박자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음은 자, 기본적인 형태가 자, 깨끗이 다 지워 봅시다. 자,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일본어 글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야행에는 3개 글자가 있었죠? 야, 유, 요. 이 3개 글자를 작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 적어가지고 앞에 글자랑 뒤에 글자랑 합쳐서 하나의 발음으로 내는 것을 이 요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얘들이 야, 유, 요 앞에 글자랑 합쳐가지고 하나의 발음으로 나요. 자, 여기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줄은 자, 큰 글자는 키라는 글자를 썼고 키, 그죠? 자, 여기에다가 야자를 조그맣게 썼어요. 그럼 얘 2개 합쳐서 어떻게 발음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발음하냐면 당연히 키에 이자를 빼가지고 키역이랑 야자랑 합쳐서 캬라고 있습니다. 캬. 첫 번째 글자는 얘는 캬. 이렇게 읽어요. 캬. 그러면 두 번째 글자는 딱 아시겠죠? 키의 키역이랑 유자랑 합쳐서 어떻게 읽겠어요? 그렇죠. 큐라고 있겠지. 큐. 큐.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는 키의 키역과 요자랑 합쳤어요. 얘는 쿄라고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캬, 큐, 쿄 이렇게 있습니다. 캬, 큐, 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자, 시라는 글자에다가 시, 야, 조그마한 야자를 썼어요. 얘네 2개 합치니까 시에다가 조그맣게 야를 썼어요. 시에다가 조금. 얘 어떻게 발음할 것 같아요? 시야라고 발음을 할까요? 아니죠. 뒤에 야자를 조그맣게 적었으니까 2개 합쳐서 샤라고 발음을 해요. 샤. 얘는 샤. 그러면 두 번째 글자는 시에다가 조그마한 유자를 합쳤어요. 그러면 얘는 슈. 슈.
다음은 쇼 이렇게 샤슈쇼. 여러분들 글자를 읽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얘는 치라는 글자예요. 치에다가 조그마한 야자를 썼어요. 어떻게 읽겠어요? 그렇죠. 차라고 읽겠지. 차. 그러면 얘는 차, 추, 초 이렇게 읽겠죠. 차, 추, 초. 첫 번째 글자만 읽을 줄 알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조그만하게 야유요 모음을 붙이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얘는 니예요. 자, 니라는 글자에 야자를 붙였어요. 이게 어떻게 읽겠어요? 그렇죠. 냐라고 읽겠지. 냐, 뉴, 뇨 이렇게 읽겠죠. 냐, 뉴, 뇨. 그 다음 이번에는 히라는 글자에 조그마한 야를 썼어요. 이 어떻게 읽겠어요? 그렇죠? 혀라고 읽겠죠? 혀, 휴, 효 이렇게 읽겠죠.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미라는 글자에 조그맣게 야를 썼어요. 어떻게 읽겠어요? мя라고 읽겠죠. 그래서 여기는 냐, 뮤, 묘 이렇게 읽겠죠.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리라는 글자에다가 조그맣게 야를 썼어요. 얘는 랴라고 읽겠죠. 그래서 마지막 줄은 랴, 류, 료 이렇게 읽습니다. 어렵지 않죠?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오늘 배운 거랑 같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얘는 자 키라는 글자에다가 키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탁점을 쓰면 기역 발음으로 변해서 얘는 기예요. 기. 여기에다가 조그만한 야를 썼으니까 어떻게 발음하겠어요? 갸라고 발음하겠죠. 그래서 얘는 갸, 규, 교 이렇게 발음합니다. 갸규교. 그 다음 이번에는 시라는 글자에다가 탁점을 쓰면 얘는 시에서 지로 바뀌어요. 지읒 발음으로 바뀌어. 여기에다가 조그만한 야를 썼으니까 얘는 자라고 발음하겠죠. 그래서 얘는 자, 주, 조 이렇게 발음하겠죠. 자주조. 그 다음 보시면 자 이번에는 히라는 글자에다가 히 이렇게 점이 오게 되면 비읍 발음 비로가 돼요. 비. 조그만한 야를 썼으니까 합치면 벼가 되겠죠. 벼. 그래서 얘는 벼, 뷰, 뷰 이렇게 됐습니다. 벼, 뷰, 뷰.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자 이번에는 똑같이 또 히라는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점 반탁점을 붙였어요. 그럼 얘는 피 발음이 난다 그랬어. 그래서 피 조그마한 야를 썼으니까 얘는 어떻게 발음하겠어요? 펴로 발음하겠죠. 펴, 퓨, 표 이렇게 발음합니다. 펴, 퓨, 표.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발음도 조금 어렵죠. 야, 유, 요 모음을 넣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발음을 해보고 또 단어들이 나오면 한번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교과서 19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오늘 19페이지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글자들을 한번 단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만화. 만화라는 한자를 일본어로 읽으면 망가라고 읽습니다. 자, 두 번째 글자는 응이라는 글자인데 받침 글자예요. 영향을 받아서 앞 글자에다 이응 받침을 넣었어요. 뒷글자가 무슨 글자인지가 중요한데 가라고 발음하면 앞 글자에다가 이응 받침으로 넣게 돼 있어요. 나중에 알아보고 자연스러운 발음은 망가 하시면 됩니다. 얘는 글자가 세 글자이기 때문에 세 박자로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망자를 두 박자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망가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가수. 가수라는 한자를 읽으면 카슈. 네. 카슈. 얘는 글자 개수는 세 글자처럼 보이지만 두 번째랑 세 번째 글자는 한꺼번에 발음을 하는 거잖아요. 시라는 글자에 조그마한 유자를 써서 슈라고 발음합니다. 일본어로 가수는 카슈. 그 다음에 딱 봐도 계란처럼 보이죠? 네, 달걀, 계란, 알. 일본어로 타마고, 타마고라고 합니다. 타마고. 그 다음 네 번째 단어는 사전. 사전은 일본어로 지쇼. 시에다가 이렇게 탁점을 쓰면 지읒 발음이 나서 지라고 발음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는 시에다가 조그마한 요자를 써서 함께 발음하죠. 쇼. 그래서 지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전차. 우리나라에는 전차가 없죠. 전차는 전기를 이용해서 땅 위에서 가는 열차인데 선생님 저희도 지상에 가는 지하철이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전차는 조금 다른 것이 도로 모양의 그런 레일을 달려요.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곳, 사람이 다니는 곳이 뒤엉켜서 다니는 곳이에요.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쪽에 좀 있다고 하죠. 자, 전차는 일본어로 댕샤, 덴샤, 덴샤. 이번에는 니은 발음으로 했어요. 덴샤. 그 다음에 튀김. 튀김은 일본어로 템푸라. 템푸라. 네, 일본어에서 이 피읍 발음이 글자의 중간에 오면은 된소리 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템푸라라고 발음을 하셔도 되지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은 템푸라라고 해요. 자, 2번까지 하고 빠르게 하고 맞춰봅시다. 자, 의사. 의사는 일본어로 네, 이샤. 이샤.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문. 신문은 일본어로 신붕. 신붕이라고 발음해요. 네 박자로 발음합니다.
신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락. 도시락은 일본어로 벤토 혹은 벤또 이렇게 발음해요. 벤또.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벤또. 도시락. 도시락. 그다음에 마지막 사진. 사진을 일본어로 샤신이라고 발음합니다. 샤신. 사진. 네, 오늘 빠르게 18페이지, 19페이지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한 번 더, 두 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단어를 보시고 자연스럽게 읽어볼 수 있도록 한번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